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쭉 다 배워왔다 그죠? 오늘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이어서 가축 재해보험, 크게 두 가지죠. 저희가 농업 재해보험 이 안에 농작물 재해보험, 그다음에 가축 재해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실은 이제 우리 손평 시험을 출제 비중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한 80% 정도가 되고 가축 재해보험이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작물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종류가 많고 가축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16축종이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가 67종이라고 하죠. 67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6축종밖에 안 되는데 문제를 차지하는 비율은 그죠? 매번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많이 나오면 한 2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아니면 한 5점 적을 때는 보통 또 15점 이렇게 배점을 항상 가지고 나오는 부위인데 실은 업무 방법세 분량은 훨씬 더 농작물 재해보험보다 내용이 적거든요. 이번에 이제 기본수가 새로 이제 발간되어서 나오는 거에 약간의 내용이 얼마만큼 기본수에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은 약간의 내용이 들어온다면 가축재해보험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지는 거지만 16축종이라서 공부할 내용이 농작물 재해보험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 가축재해보험만큼은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점수를 득해야만 우리가 합격으로 가는 그 길에 그죠? 학교로 가는 어떤 그 지름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축을 포기하시면 손해평가사 시험은 합격으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축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1년도부터 가축재해보험을 판매를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된 건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2015년부터 손해평가사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15년부터 1회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2015년인데 가축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손해평가사는 물론 없었지만 이 가축재해보험을 판매를 하고 조사를 하고 피해액을 산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건 누가 했을까? 그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손해평가인들이 했을 거고요. 기존에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정법인들이 가축재해보험을 그죠? 피해를 조사를 하고 피해율을 산출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사가 NH손보잖아요. 회사라고 하면 NH손보를 지칭하는 건데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NH손보에서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손보들도 여러 곳에서 가축재해보험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입니다. 우선은 그렇죠.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의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거죠. 그죠? 가축 피해를 보상해서 농가의 소득이나 경영 안정에 기여를 하겠다.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종합위험으로 보상을 한다 라는 말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때 종합위험이 세 가지였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근데 가축 같은 경우는 조수해, 가축인데 조수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일은 없겠잖아요. 그래서 조수해가 빠져요. 그죠? 자연재해, 화재는 그대로 들어오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우리가 추가로 특약으로 보상해 주는 것들이 있죠. 병충해, 그것도 병해충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질병, 그죠? 병이니까 질병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는 세 가지, 자연재해, 그죠? 화재, 질병을 보상 재해로 하더라. 보상 내용은 한번 볼게요. 축종별로 축종은 16개 축종이 있습니다. 축종도 뒤에 다시 저희가 볼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손해액입니다. 손해액이란 것은 결국 뭔가요? 우리가 약관대로 계산한 금액이죠. 그죠? 약관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죠. 그죠? 손해액의 60에서 100%까지 지급이 되더라. 왜냐면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보험료에 50%를 무조건 정부가 지원합니다. 50% 납입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영업보험료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나눠지는데 가축재해보험은 그냥 납입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나머지 10에서 40%는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 지원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다시 그죠? 60에서 100이라는 얘기는 60%에서 100%라는 얘기는 60이면 40%가 되겠죠. 자기 부담 비율이 또는 0%가 될 때도 있겠네요. 100%까지 지급을 한다는 얘기는 그죠? 자, 0에서 40%선 내에서 뭐죠? 계약자가 자기 부담 비율을 이제 설정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가축재해보험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목적물 한번 볼게요. 16축종이라고 했죠. 소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 그죠? 소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하는 거에 가장 많은 거는 실은 소예요. 그죠? 소 그다음에 우리 지금 손해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소입니다. 소 그다음에 돼지 그죠? 돼지 그다음에 가금 되겠죠. 그죠? 가금 그죠? 그다음에 말 뭐 이 순으로 갈 거예요. 그죠? 소 돼지 말 물론 소 안에도 한우 암소도 있고 한우 숫소도 있고 그죠? 숫소도 있고 유구도 있고 젖소도 있어요. 그죠? 물론 돼지 안에도 종모도 있고 자돈도 있고 그죠? 종빈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도 그죠? 일반마도 있고 경주마도 있고 제주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소, 돼지, 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 기르는 것들 있죠. 물론 농장에서 기르기도 하지만 날개 달린 것들 있죠. 날개 달린 것들을 주로 가금이라고 하죠. 가금류는 안기TV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요. 뭐 오매, 꽁닭, 오매, 꽁닭은 관상적으로는 거칠다라고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오, 매, 꽁, 닭은 그죠? 관상적으로는 그죠? 거칠다. 이렇게 암기를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기 특허를 사용하시면 가금의 종류는 그대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슴, 양, 그다음에 꿀벌, 토끼, 오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축종입니다. 사슴, 양 좀 묶어두시고요. 저 꿀벌, 토끼, 오소리 저는 오토꿀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오소리도 이제 보험에 가입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신기하긴 했는데요. 오소리 가입 농가는 거의 많지 않다고는 합니다. 오소리 뭐 기름 짜가지고 뭐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험 가입 단위입니다. 자, 가축이나 축사나 전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일부 나무를 가입하는 거 인수제한 목적물에 해당됐죠. 일부만 하는 거 안 되고 전부를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축도 가축, 축사 모두 전부를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소의 경우는 예외가 좀 있죠. 만일에 1년 이내에 출하 예정인 소가 있어요. 출하할 건데 나는 굳이 이건 가입하기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는 이제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력제 현황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사람만 태어나면 우리 그 신고하잖아요. 출생신고하죠. 그죠? 그것처럼 소도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력제 현황 신고를 하고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고 나중에 우리 이제 주민등록증을 우리는 발급받게 되죠.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처럼 소는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우리 그 소 이렇게 볼까요? 소 머리 이거 보이죠? 소 이 귀에 붙어 있는 거 이거 기표라고 하죠. 기자 써서 이표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노란 이런 자기 이름표 같은 게 붙는단 말이에요. 일종의 소의 주민등록증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딱 박아가지고 출생 이력 신고한 거에 소의 이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력제 현황의 70%까지는 가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70%까지 가입할 수 있더라라는 것 때문에 또 보험 사고가 종종 또 일어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전부를 가입하는데 개별 가입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뭐냐면 종모우하고 말인데요. 종모우는 어떻게 보면 씨순말이에요. 씨순말. 소 중에서도 이제 엄마 소 말고 아빠 소 씨순말인데요. 씨순말 종모는 실은 굉장히 그 단가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억 단위로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모우 말도 보통 뭐 4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렇게 몇천 단위로 올라가죠. 말 한 마리에.
그래서 엄청나게 금액이 세기 때문에 종모하고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하더라라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고, 보험 가입 기간은 연중으로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절차 한번 볼게요. 가입 안내하고 가입 신청을 하겠네요. 농가가. 자, 사전 현지 확인하고요. 청약서 작성하고 보험료 수납하고 나면 보험 증권이 발급되겠죠. 그죠? 자, 종목별로 가입 대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소 뭉뚱그림인 거죠. 뭉뚱그려서 소 하나, 그다음에 돼지 둘, 말 셋, 가금 오매, 꽁닭, 관상조로는 거칠다. 제가 암기 뒤에 적어놨죠.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는 거칠다. 그 첫 글자 맞다서 오, 오리, 매, 매추리, 꽁, 닭, 관상조, 거위, 칠면조, 타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했죠.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나요? 열하나, 그다음에 사슴양.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슴양이 있고 오토꿀이라고 했죠. 어소리, 토끼, 꿀벌 이렇게 되고요. 개별 가입이 가능한 게 종모하고 그죠? 말이 개별 가입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떤 뭐 출생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한 진짜 출생신고 한다고 아까 막 얘기했죠. 하소 이제 보험에 가입 가능한 대상들이 있어요. 보험에 가입한 대상들이 소 부분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슴양은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소는 생후 15일 이상부터는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15일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더라. 태어나서. 하지만 13세 미만까지만 가능하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고, 사슴양은 생후 2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네요. 소는 정말 일찍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그죠? 15일 이상부터 가능하고 사슴양은 생후 2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지원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납입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0에서 40%를 0에서 40%네요. 10에서 40%인 줄 알았는데 0에서 40% 지자체 지원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그죠? 0에서 40% 정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더라. 암기 팁, 가금의 암기 팁, 오매, 꽁닭, 관상조로는 거칠다 라고 하시면 굳이 뭐 힘든 건 암기가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소는 한우가 있고 유구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죠? 키우는 소죠. 그죠? 그 다음에 젖소, 그 다음에 종모 중에서도 한우가 있고 젖소가 있네요. 자, 다음에 말입니다. 종빈마가 엄마 말이에요. 엄마마. 뭐 우리가 세자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자빈 할 때 빈 여자분이잖아요. 우리 그죠? 역사에서도 보면 정모마가 씨말이죠. 그죠? 씨숫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제주마는 조랑말이라고도 하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말도 이제 태어나면 일반마가 되겠죠. 그리고 경주마로 가기 전에 키우는 단계가 육성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주마로 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단계별로. 그 다음에 축사가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죠. 건물도 되겠고 부속 건물도 되겠더라. 자, 손해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실시하는 건 당연히 이거는 우리 1차, 아직은 우리가 1차 시험을 치지 않았는데 1차 시험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죠. 고의로, 그죠?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죠?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호 목적물에 대해서 수의사의 진단 및, 그만이 필요하네요. 그죠? 자, 어디에서 그만하면 시군, 공수의사, 그 다음에 수의사로 해서 진단 및 그만을 실시합니다. 그죠? 진단은 뭐 긴급 도축을 해러 가야 될 때는 진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만은 죽었을 때, 폐사를 했을 때는 그만을 하게 되겠죠. 그죠? 뭐 해부 사진들도 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소는 사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장을 찍을 때는 매장 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 사진 필요하고요. 우리 농작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사진과 피해를 잘 볼 수 있는 세부적인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소도 매장 장소가 전체 확인되는 전체 배경 사진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소는 기표 자체가 이름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표, 기표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야 하고요. 그만을 했어요. 폐사를 해서. 그럼 이 해부 사진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 손해평가를 갈 때는 항상 수의사를 동반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수의사님 그만하실 때 해부 사진 옆에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 가축은 조사를 할 때 조금 비가 좋은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우선은 농장에 갔을 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사체들을 보고 지금처럼 그만하고 해부 안에 내용물들을 보고, 이래서 조금은 이제 비가 좋은 사람들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가축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가축 조사도 하고 있죠. 해피에서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가축 중에 소 조사는 손해평가사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가축은 손해사정법인에서도 가축 전담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담팀들이 따로 있고, 저희가 우리 인력 채용 이런 공고들을 봐도 가축이나 풍수의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있기 전부터 있었던 보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 하지 않고 손해사정법인에 이제 사람을 구할 때 그 채용 공고를 보면 정책보험, 그죠? 정책보험에 가축 하재 조사자들을 구한다고 이렇게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축만 하는 전담팀들을 따로 뽑는 것 같더라고요. 가축은 우리 이제 그 농작물 우리 평가를 할 때는 하나 한 피당 얼마, 이게 한 피에 얼마지, 이게 얼마로 잡히지, 이렇게 뭐 하루에 뭐 15피를 채워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가축은 건당 얼마 이렇게 같더라고요. 건당 지금 가축은 물론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1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1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고, 뭐 가축은 농작물처럼 재해가 뭐 여러 개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한 농가가 있는데 그 옆에 농가도 있고 옆에 농가도 있고 막 이어서 사는 이제 사고사들이 재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건당 13만 원 정도의 조사비를 주는 것 같고, 또 예외적으로 가축 이어서 붙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런 경우는 조사 나갔을 때 좀 이득이 되기는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우리가 몇 프로만 가입하면 소유 이력제 해당이 70%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축은 사실은 가축이 죽고 나면 폐사를 하고 나면 매장을 하죠. 매장을 하기 때문에 폐사를 했을 때는 매장을 하기 위한 잔존물 처리 비용을 따로 준단 말이에요. 사실 5만 얼마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잔존물을 처리해가지고 매장을 해서 묻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일부 이제 계약자들이 심지어 매장했던 거를 다시 꺼내 나와서, 왜냐면 아침에 내가 분명히 이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이제 사고 접수를 해서 손해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제 사고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쭉 이어져서 또 신청한 거, 아니면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한 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오전에 조사자가 다르고 오후에 조사자가 다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묻었던 거를 다시 이제 매장했던 거를 다시 이제 깨끗하게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사고가 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보험사고죠, 일종의,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소라고 하냐면 이제 위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죠. 그렇게 묻었던 걸 끄집어 내놓은 경우들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70%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30%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30%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어미소들 막 500만 원, 600만 원 하기도 하고, 그저 몇백만 원대를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보험에 들지 않은 소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보험금을 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다른 소에 기표를 떼어가지고 이 이제 죽은 소에다가 묻히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장소죠. 그럼 위장소를 발견했을 때, 이제 그런 걸 찾아냈을 때, 손해평가사들이 이제는 훨씬 더 능숙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세밀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잘해서 엄청 이제 조사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조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에 대한 거를. 그래서 만일에 그런 위장소에 대한 거를 찾아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여담입니다. 손해평가사의 조사비에 13만 원이라고 하면 위장소를 찾아냈을 때는 한 3배 정도의 조사비를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긴급 도축일 때는 진단서가 필요하겠고요. 그죠? 폐사할 때는 폐사 진단서 등도 필요하겠네요. 우리 수의사가 다 발급해 줍니다. 자, 정부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네요. 역시 가축도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고 법인도 가입이 가능하더라. 그죠? 정부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더라. 얼마까지? 5천만 원 한도까지. 보통은 4천만 원까지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에 4천만 원 국고 지원을 받고 계약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를 했어요. 보험을 또 다시 재가입한다 이거예요. 그럼 1천만 원 내에서 국고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고가 남아있을 경우, 하지만 국고가 남아있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는 겁니다. 토탈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자,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데 다른 이제 가축하고 다르게 말은 보험 가입 금액이 높다고 했죠. 말 한 마리의 단가가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은 한 마리가 6천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한 마리가 5천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전체를 다 50%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않고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4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50%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2천만 원은 50%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4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그 금액의 70%까지만 국가 지원금을 정부 보조를 50%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천만 원이다. 그죠? 2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 70%만 몇 프로 지원한다고요? 이거를 50% 지원하더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 지원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말 보험료 및 농가 납입 보험료 계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자, 말 보험료 한번 볼게요. 보험료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입니다. 자, 농가 납입 보험료를 4천만 원 이하는 50%, 맞죠? 4천만 원까지는 50%니까 4천만 원 이하는 50%예요. 4천만 원을 초과해요. 초과하는 거는 이거하고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업무방법세는 예전에는 이것도 있고 이 설명도 있고 이 설명도 있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요것만 있고 여기 사라졌어요.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다 같다는 거. 자,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국고 지원을 50% 해주더라 라는 것도 맞고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그냥 초과 금액의 70% 이렇게 하지 말고 토탈 남아있는 금액의 35%만 국고 지원을 해주더라. 이 두 말이 같아요. 왜 같은지 어떻게 같은지는 뒤에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외국산 경주마 있죠. 외국산 경주마는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온 경주마는 정부 지원에서 대상이 제외되더라. 정부 지원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누가 내요? 지자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자체도 없어 한다면 전부 다 누가 내? 계약자가 보험료를 다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말 보험료 한번 볼게요. 4천만 원 초과 금액이 만일에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2천만 원이다 해볼게요.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럼 2천만 원에, 그죠? 2천만 원인데, 그죠? 2천만 원인데, 자, 국가 지원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천에다가 2천에 몇 프로? 70%만 50%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2천에 70%, 0.7%만 50%, 0.5 곱했더니 700만 원이네요. 원래는 내가 내야 될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요 700만 원만 국고에서 지원해 주니까 내가 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요? 1,300만 원이 되는 거죠. 됐죠? 첫 번째 경우는 이걸로 가지고 푸른 거예요. 그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70%만 50% 국가에서 지원하더라. 또는 제가 그랬죠. 나머지 토탈 그 2천만 원, 토탈 그 2천만 원을 듣는 정부 지원을 35% 해주더라. 말하고 같다고 했죠. 그럼 계산해보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토탈이 100이면 그죠? 정부 지원이 35%만 하더라. 결국은 0.65 65%는 계약자가 다 낸단 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 65%는 계약자가 다 내더라 하고 뺐더니 1,300만 원. 두 개 답이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나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푸는 거나 말보험료는 그 답이 같더라. 실은 이 말보험료가 언젠가는 한번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 드디어 7회 때 말보험료가 나왔죠. 근데 말보험료만 나오지 않고 지금의 문제 내는 그 나오는 출제 경향의 트렌드는 특히 일과목은 섞어서 낸다고 했잖아요. 어느 한 부분에 그것만 5점짜리, 10점짜리, 15점짜리로 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가져와서 섞어서 문제를 낸다고 했잖아요. 우리 보험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과전에 써가지고 오고 바짝물에 써가지고 오고 지금처럼 가축에서도 가지고 와서 각각의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이렇게 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또는 우리가 예측하는 거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를 뻔한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접했었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그럼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트렌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이런 것들이 다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하나에서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응용해서 출제하더라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앞에 일과목 보험료 산출하면서 이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죠? 자, 그럼 정부 지원은 어떨 때 해주느냐 라는 거죠. 정부 지원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여야 돼요.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는 그죠?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 이랬죠. 그죠? 자, 그런 이제 경작자들을 이제 보험 지원 요건들이었는데, 자, 가축은 한번 볼게요. 정부 지원 요건이 농업경영체에 우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건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축이니까 가축을 키우는 것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축산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축종도 있고, 그죠? 등록을 해야 되는 축종도 있는데, 이게 20년도까지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뭐 면적이 얼마 이상이었고 어떤 축종이어야 되고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그죠? 등록을 받아야 되는 축종은 어떤 축종이 있고 뭐 면적이 얼마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1년도에 또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넣지 않고 뺐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 두 번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농업경영체법에 따라서 그 사조라고 하네요. 그 해당 축종으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법이네요. 뭐 요 22조 1항 제3 이런 것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축산법에 의해서 축산업 허가를 등록, 허가 또는 등록, 그죠? 허가를 이거 잘 아니고 허가를 그죠? 받은 자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농업식품기본법에서 그죠?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농축협이네요. 농축협으로 뭘로요?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가 되겠네요. 세 가지네요. 농업경영체법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축산법, 그 다음에 농업식품기본법, 이다음 농업경영법에서는 그죠? 경영체법에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축산법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농업식품기본법도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허가 등록 같습니다. 근데 축산업 등록 제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등록 안 하고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되는 등록 제외 대상이 있어요. 축산법에 의해서. 그러면 농업경영정보만 등록한 경우도 지원을 해주더라. 가축 전염 예방법에 따라서 그죠? 보험 대상 목적물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더라. 그죠? 자, 가축 전염 예방법이라서 왜 전염병 갖고 싹 죽어버렸어요. 그때도 지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농축협입니다. 농축협은 축산법 이거 몇 조까지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축산업 등록 제외 대상도 지원하더라. 농축협이 계속 나오네요. 농축협. 그죠?
자, 그다음에 축사는 어떨 때 가입이 가능하느냐? 적법한 시설, 당연히 적법한 시설이어야 되죠. 축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소가 뭐 그 주민등록증 기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축사도 가입을 하려면 건축물 관리대장, 그다음에 또는 가설적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 결국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리고 가축 축사만 가입하는 건 안 돼요. 축사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축을 가입하고 축사를 가입하고 이렇게 되는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이 있어야만 축사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축 주계약 가입 금액이 최소 얼마? 10만 원 이상이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이거 축사여야 되는데 주택용도,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사는 주택용도일 때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더라. 그리고 가축 전염병이 와서 가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축사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죠? 그때는 사육가축이 없어. 그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는 주계약을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잡아가지고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보험의 절차라는 거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계약, 가축이 있어야만 축사가 가입이 되니까 그래도 최소 1만 원은 잡아두고 가축에, 그리고 이제 축사만 특약을 달랑 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계약이 있어야 특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계약을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잡아두고 축사를 가입하더라. 뭐에 따라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말보험료 한번 볼게요. 실은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말보험료 문제를 작년에도 냈었는데 결국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자, 일반마 6천만 원짜리네요. 가입 금액이 보험료율이 7%래요.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율이 20%. 지자체 지원율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있으면 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천만 원까지는 50%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죠? 4천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고? 70%, 초과한 금액의 70%만큼만 50% 지원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죠? 또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머지 통틀어서 그냥 35%만 국가가 지원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4천만 원이에요. 자,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 보험료율이 7%니까 0.07 곱했어요. 지금은 뭘 구하라고 했나요? 농가보험료 구하라고 했어요. 정부보험료 구하라 한 거 아니에요? 농가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자, 내가 내는 보험료가 100%라고 한다면 정부 거 빼고, 그죠? 정부 거 빼고 지자체 거 빼고 이렇게 해야 농가보험료가 구해진다. 그죠? 그래서 4천만 원에 보험료율이 0.07 7% 곱하고 내 거 100%에서 전체 100%에서 50% 빼고 지자체가 얼마예요? 20% 뺀 거. 자, 첫 번째 방법 하나. 두 번째 2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천만 원 곱하기 자, 보험료율 7% 그대로 왔어요. 전체 다 정부 지원 보험료를 35% 지원하더라. 가능하다 있죠. 그래서 전체 정부 지원 보험료 35%. 지자체 있으니까 0.2 해서 쭉 더했더니 얼마요? 84만 원과 63만 원을 됐더니 147만 원이 나오더라. 또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6천만 원. 자, 4천만 원은 50% 지원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의 70%만큼은 50% 지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에 2천만 원의 70%는 얼마나요? 2714, 1,400만 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4천만 원 플러스 1,400만 원은 50%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5,400만 원, 그죠? 곱하기 0.07 보험료율 오고 자, 1 마이너스 50% 지원해요. 그죠? 0.5 마이너스 지자체 0.2 했어요. 그럼 나머지 그죠? 5,400만 원 나머지 금액을 그러면 전부 다 내가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 6천만 원에 5,400만 원을 뺀 6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7% 곱하고 자, 지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통째로 이거 내가 냈을 텐데 지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지자체만 빼요. 왜? 국고는 여기서 이미 다 했거든. 그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거 다 해주고 여기는 국고 지원이 없어요. 여기서 다 한꺼번에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만 뺐더니 147만 원이 나요. 두 가지 방법 다 답이 똑같이 산출이 된다고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분의
70%만큼만 국고를 50% 지원하더라 라는 것과 또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토탈 금액, 나머지 남은 금액의 전체를 국가에서 35%만 지원하더라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경주마이네요. 외국산 경주마. 외국산 경주마는 어떻다고 했나요? 정부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4천만 원 곱하기 보험료율이 12% 0.12 해서 남은 그 계산한 금액이 480만 원이네요. 이거 그대로 다 그죠? 계약자가 낸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제 우리 앞에서도 한번 풀어봤는데 이제 제대로 다시 말도 배웠으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회 때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 말보험료예요. 그죠? 정부 지원에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보세요. 가축을 제한 나머지는 영업보험료가 순보험료와 그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지죠. 그래서 순보험료가 영업보험료가 1,200만 원이면 순보험료가 1,000만 원이란 말은 나머지 부가보험료가 2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200만 원을 안고 가요. 맞죠? 200만 원을 안고 가고 순보험료의 몇 프로? 그죠? 50%. 근데 50% 지원하는데 저가제는 달랐잖아요. 15%는 40%.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갔죠. 지금은 또 바뀐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은 바뀐다고 했는데 그때는 15% 자체가 40%였죠. 15%는 40% 지원이니까 자, 나머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곱하기 40%. 1,000만 원의 40%는 400만 원인가요? 그죠? 400만 원 하고 부가보험료 나머지 200만 원이니까 6. 그죠? 200만 원 다 더했더니 600만 원이 그죠? 보험료가 되겠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하고 순보험료가 180만 원이에요. 순보험료가 160만 원이니까 부가보험료가 얼마인가요? 나머지 20만 원. 20만 원에 이거는 이제 160만 원에 그냥 무조건 다 50% 지원하죠. 160만 원에 50% 80만 원. 80만 원 더하기 20만 원 했더니 100만 원 지원되더라. 다음에 가축이에요. 자, 방금 했던 거 한꺼번에 한번 해볼게요. 자, 6천만 원이에요. 그죠? 6천만 원인데 영업보험료가 500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500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영업보험료가 50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50%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얼마 금액만큼 50%. 자, 전체가 600만 원인데 4천만 원까지는 50% 지원해요. 나머지 2천만 원에 70%까지 50% 지원해요. 2천만 원에 70%면 얼마예요? 1,400만 원. 결국은 4천만 원 더하기 1,400만 원. 결국 6천만 원에서 5,400만 원만큼만 50% 지원한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이 500만 원에서 6천만 원에서 5,400만 원 요 부분만 국가에서 몇 프로? 50% 지원할 거야 했더니 225만 원에서 답이 나왔던 거예요. 대부분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려셨죠.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가축은 실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지금 이제 뭐가 하냐면 보험료가 납입보험료에 50% 지원하더라 라는 것만 배웠어요. 보험가입 금액을 줬을 때 풀 수 있는 거. 정보 지원은 어떨 때 정보 지원이 되더라.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더라. 우리 가축을 가입하는 축종들은 어떤 게 있더라. 가금의 종류는 안기팁은 어떤 게 있더라. 뭐 요런 거 그죠? 가축재해보험의 보상재해는 어떤 게 있더라.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웠어요. 그죠? 오늘은 가볍게 이제 한 단계 한 계단을 올라섰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제 돼지, 말 이어서 보상하는 손해가 뭐야?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야?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것처럼 가축에서는 기준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지?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했으면 우리 보험료는 했잖아요. 방금.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축 하니까 좀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설레임? 저는 좀 그랬는데, 그죠? 가축을 도대체 어디까지 강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직 약간이 어디까지 기본세에 들어갈지를 몰라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넣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이 기본세 들어온다고 하면 미리 강의를 한 게 되겠고, 빠진다고 한다면 고맙게 땡큐 하고 빼면 되는 거라서 조금 이제 약간 부분들 좀 많이 추가해가지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